부동산법 기출문제 도시개발법의 두 번째 파트는 요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지정권자, 구역의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가 또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의 방향을 잡고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입니다. 자,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관청,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입니다. 자, 개발계획에서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자, 일단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가 시험 문제에서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는 A타입하고 B타입이 있었죠. 근데 A타입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B타입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구역을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1번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공모한 경우 맞고 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 지역에다가 구역을 지정할 때도 자, 이게 B타입으로 하는 지역이 맞습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맞죠.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구역을 지정할 때 자, 3번 맞고 4번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때도 맞습니다. 자, 5번이 문제가 있는데 자, 5번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지역이 전체 구역의 100분의 40인 지역인데 이건 우리 그 조건을 비교해 보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구역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지역만 100분의 40이면 아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을 초과해버립니다.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이 5번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5번이고 자, 다시 한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A타입이 원칙이고 B타입으로 수립하는 지역도 있다. 자, B타입이 우리 금방 봤듯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 또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공모한 지역들,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구역,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의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 그런 데 있었죠. 그런 지역들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1번, 2번, 3번 순서로. 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우리 해제도 봤었죠. 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 해제고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내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2년하고 3년이 5년으로 바뀌는 겁니다. B타입. 근데 이런 B타입이 아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A타입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가는 경우가 A타입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시개발 사업은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는데 아까 1번 문제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요거 물어본 겁니다. B타입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 같은데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그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자,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의 합계가 전체 구역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인데 100분의 40이니까 여기는 기준 초과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5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아요. 또 혼합 문제죠. 자, 이번에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의 내용들을 혼합한 종합 문제입니다. 자,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로 떨어진 두 개 이상 지역을 결합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도 있죠. 결합했을 때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이건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나온 내용들이 또 나왔죠. 두 개 이상 지구로 분할할 때는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각각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결합한 면적도 10,000제곱미터 이상,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두 개 이상 지구로 분할했을 때도 각 지구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3번 세입자 주거 생활 안정 대책은 자, 이게 A타입에서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가 맞습니다. 자, 이 질문은 좀 어려운 건데 제가 이따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타입에서
세입자 안정대책은 처음에 개발계획 만들 때 포함시키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4번이 답입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은 요 개발계획보단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부합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4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하나 더 보시면 아까 3번 문제는 여기 3번 지문 같은 내용을 한 문제로 독립적인 문제로 낸 겁니다. 자,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A타입에서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환경보전계획 아니고 재원조달계획도 아니고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 기반시설 비용계획이 자,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인데 자, 조금 어려우시면 이 내용 설명을 좀 보세요. 아까 도시개발 사업은 A타입으로 하는 경우 있고 B타입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A타입을 생각하셔야 돼요. A타입은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가는 게 기본 순서입니다. 그럼 A타입에서 개발계획을 만들 때 자, 아까 A타입은 개발계획이 먼저입니다. 구역보다. 그럼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뭐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원용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어딘지 그리고 11, 12, 13, 14번도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중에서 이 분홍색 표현들을 먼저 좀 보시고 분홍색이 여기 토, 인, 교환, 세원보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중에서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을 만들어서 개발계획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지시하고 보건의료시설 계획, 병원 만드는 계획, 원용지로 공급될 토지의 위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용 대상으로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 각종 권리를 조사해서 세부 목록 같은 것들이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인데 자 문제는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분홍색으로 쓴 개발계획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11, 12, 13, 14번 항목은 요 네 가지 항목은 구역을 지정한 후 A타입에서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11, 12, 13, 14번 항목은 개발계획을 처음에 만들 때 포함시키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11번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반시설 비용 부담 계획이니까 간단하게 기반시설 비용 계획. 자, 12번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권리의 세부 목록. 자, 세부 목록입니다. 자,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마지막으로 단계별 추진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기반시설 비용,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은 네 가지 항목은 A타입에서 자, A타입으로 한번 가볼까요? A타입에서 개발계획을 처음에 만들고 구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개발계획 처음 만들 때 그 네 가지 항목은 빼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비용계획, 그 다음에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은 개발계획을 처음에 만들 때 A타입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언제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한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A타입에서 여기 기반시설 비용 부담계획, 자,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수지나 건물의 세부 목록, 권리의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들어가는데 자, 문제를 이제 보시면 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전에 먼저 만들 때 포함시키지 말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요 3번이죠. 3번.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기반시설 비용 계획이니까 나머지 항목들은 개발계획의 내용인데 그런 네 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반시설 비용계획, 자, 세부 목록, 그다음에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A타입에서
개발계획을 처음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항목을 요 A타입에서 개발계획 처음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네 가지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 문제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의 내용 같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계획 내용에는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 방식 같은 걸 포함시키고 토, 인, 교환, 그다음에 세원보, 분홍색 세부 목록하고 원형지, 보건의료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이 개발계획 일단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고, 그러니까 11, 12, 13, 14는 A타입에서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분홍색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들이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체크한 11, 12, 13, 14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긴 하는데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하고 5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거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원문을 보면, 자,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동의 안 받고도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동의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자, 지금 경미한 변경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변경해야 되는데, 자,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안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고,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같은 경우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설치할 때는 중요한 거고 12m 미만 도로를, 자,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변경을 해요. 너비가 12m 미만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m 미만이기 때문에 10m짜리 너비면 경미한 거로 볼 수 있고, 자, 2번은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 면적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경미한 거고 100분의 5보다 미만으로 증가하면 경미한 거기 때문에, 자, 100분의 5 이상이면 중요한 거, 100분의 5 미만이면 경미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경미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을 제외한, 자, 용적률이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이것도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가하면 중요한 거,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면 경미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경미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에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지구를 통합하는 경우는 이거는 중요한 거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걸 변경할 때는 동의까지 얻으셔야 돼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가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100분의 10보다 이상이면 중요한 거고 100분의 10 미만이면 경미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가 증가했을 때는 100분의 10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도 2600명이면 또 경미한 거로 보는 거죠. 자, 지금 답이 지금 4번인데 요거는 다시 한번, 자, 기본 이론을 좀 볼게요.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환지 방식이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경미한 경우가 뭐냐면, 경미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경미한 경우입니다. 여기 써 있는 1번, 2번, 3번, 4번, 자, 9번까지가 이거 중요한 변경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변경이 아닐 때 우리는 경미한 변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는 중요한 거고, 이 중요한 경우가 아닐 때가 경미한 경우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해설할 때 12m 미만이면 경미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너비가. 자,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는 무조건 이건 중요한 거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닌 것이 경미한 거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로 봐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이거 중요한 거고 5번부터 9번까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의 반대가 경미한 거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용인구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면 이거는 중요한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제에서 수용인구가 100분의 5만 증가되면 그때는 경미한 거로 봤었죠. 자, 그리고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됐을 때,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니까 100분의 5 미만이면 경미한 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도 여기 보시면 100분의 5 이상 증가했을 때인데 이것도 100분의 5 미만이면 경미한 경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문제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자, 너비가 12m 이상 도로가 중요한 경우니까 12m 미만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는 그때는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죠. 자,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아까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면적이 아까 기준이 100분의 10이었었죠.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면 중요한 거니까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면 여기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100분의 4를 증가시키면 이거 당연히 경미한 거로 볼 수 있죠. 자, 기반시설을 제외한 용적률의 종전보다 100분의 4가 증가했다. 이것도 기준이 100분의 5이기 때문에 100분의 5 이상이면 중요한 거고 100분의 4만 증가되면 경미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는 무조건 중요한 거로 봐야 되고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가 증가하면 이것도 100분의 10보다 미만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경미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풀기 어렵겠죠. 다시 한번 그래도 봐야 됩니다. 기출문제 나왔고 이게 지금 33회 문제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가로넣기 형태로 이렇게 2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자, 우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한다. 어디에서? 환지 방식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경우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 중요한 거를 써놨어요.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는 중요한 거,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통합할 때는 중요한 거, 수용 예정 인구가 100분의 10 이상으로 증가되면 중요한 거,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됐을 때 중요한 거, 기반시설을 제외한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됐을 때면 중요한 거. 그러면 100분의 5보다 미만, 100분의 10보다 미만 이런 식으로 미만일 때는 경미한 경우가 되겠죠. 자, 1번 같은 것도 볼까요? 자, 경미한 경우에 이 중요한 경우가 편입되는 면적이 편입돼서 증가되는 부분이 100분의 5 이상일 때 제외되는 부분이 100분의 10. 자, 편입되는 부분이 100분의 5 이상이면 중요한 거, 제외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중요한 거. 자, 편입되거나 제외되는 부분이 전체 중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요거는 비율이죠. 자, 편입되는 종전 면적의 100분의 5. 제외되는 종전 면적이 종전 면적 전체 중에서 100분의 10 이상일 때, 자, 편입되거나 제외되는 면적이 비율로 안 따지고 면적으로 3만 이상일 때, 또 편입되거나 제외돼서 환지 방식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1번까지도 한번 읽어봤는데, 자, 1번 문제가 일단 아까 4번 문제는 정답이 4번으로 봐야 되겠죠. 4번이고, 요거는 중요한 거로 무조건 봐야 되니까. 자, 지금 이 5번 문제를 보시면 작년도 문제인데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안 받고도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가로안에 들어갈 숫자. 자, 가로안의 숫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오타가 좀 났네요.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자, 수정을 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경미한 경우죠. 앞에서 우리 본 대로. 자,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해가지고, 자, 이거 앞에서 본 겁니다. 제외되는 토지 면적이, 자, 종전 토지 면적에서, 아까 우리 제외되는 토지 부분이, 원래 가번은 이게 포함되는 부분이 100분의 5 이상 같은 게 있었죠. 생략이 됐고, 제외되는 토지 면적이 자, 종전 전체 면적에서 100분의 10 이상일 때, 편입되거나 제외되는 면적이 면적의 숫자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또 편입이나 제외로 인해서 자,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으로 환지 방식 부분이 증감됐을 때, 요거. 그래서 지금 100분의 10, 3만, 그 다음에 여기 100분의 10이 들어가야 돼서, 보시면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다시 한번 아까 보세요. 아까 원문을 보시면, 경미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자, 편입되는 면적이 종전 환지 방식 전체 면적에서 비율로 100분의 5 이상일 때, 제외되는 면적이 종전 전체 면적에서 비율로 100분의 10 이상일 때, 제외되는 부분이 전체 중에서 10% 이상일 때, 편입되는 부분이 여기 100분의 5 이상일 때, 자, 이번에는 비율이 아니라 편입되거나 제외되는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입되거나 제외됨으로 인해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비율이 종전보다
10% 이상 증감됐을 때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경우고 중요한 경우가 아닐 때 경미한 경우입니다. 이거를 발췌해서 33회 문제로 한 문제로 낸 겁니다. 자, 문제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경미한 병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외한 경우다. 환지 방식에서 다음어는 하나인데 요 가번을 생략을 했어요. 가번이 뭐냐면 편입되는 부분으로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일 때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면적이 종전 환지 방식 면적의 비율로 100분의 10 이상일 때, 자, 이번에는 편입이거나 제외되는 면적이 비율이 아니라 면적 크기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또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 방식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비율로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었죠. 편입이거나 제외되는 편입이나 제외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환지 방식 부분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되면 이것도 자, 중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 제외하면 경미한 경우로서 들어갈 숫자들은 4번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하고 5번 이 개발계획 단독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단독 문제 5문제를 풀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여러 번 보시고 핵심 이론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행자 지정고시 쪽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